KT가 아이폰4의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스마트폰 시장의 단독 주자 갤럭시 S와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그간 데스그립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아이폰4지만 예약 판매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시작합니다. KT가 지난 18일 새벽 6시부터 폰스토어를 통해 아이폰4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이폰4 예약은 초반부터 서버 다운 등 가입자가 폭주한 가운데 7시간 만에 10만 명을, 하루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약 가입자 중 절반이 번호 이동으로 나타났으며 예약분 공급이 끝나야 매장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KT는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4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난 18일 갤럭시 S의 스노우 화이트 색상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앞면은 블랙 색상을 유지하고 뒷면만 화이트 색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곧바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셜 커머스와 소셜 게임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SNS 인맥들과 함께 할인 상품을 공동 구매하는 형태의 소셜 커머스는 올해 들어 30여 개 업체가 새로 등장했고 포털과 일반 기업들의 소셜 게임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AS 업체 중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과잉 수리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MBC 불만 제로의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교체했다며 부품 비용을 요구한 업체 5군데에서 실제로 부품을 교체한 곳은 단 한 곳이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센터라고 자처한 수리점 40곳 중 30곳 이상이 사설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KT가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며 1기가 bps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압구정동과 평창동 지역의 일부 쿡 인터넷 가입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상용화 범위를 차차 늘리고 오는 2020년에는 10기가 bps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각 가정의 월 평균 소비 지출 중 통신 서비스비 지출 비중이 7%를 넘어서며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신비 통계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내내 이동통신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특정 부가 서비스를 3개월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의 이용자 권리 제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했습니다. 림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인도의 블랙베리 검열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블랙베리의 이메일과 메신저 서비스를 림사의 기술적 조치 아래 이달 말까지 검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다운받거나 복제하기만 해도 처벌받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사적인 복제 행위는 면책 대상에 속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인 대상 고발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나가면서 에어컨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 휘센의 한 제품 가격이 한 달 만에 14%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준비 중인 태블릿의 정식 명칭을 갤럭시 패드로 정하고 오는 9월 중 SK텔레콤을 통해 출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갤럭시 패드는 안드로이드 OS 2.2 버전을 탑재한 7인치 태블릿 PC로 5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3G망을 이용한 이동전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IPTV 무료 제공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네이버 메일에 접속하려는 아이디 도용 시도가 이어져 해당 IP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NHN은 밝혔습니다. 네이버 서버 해킹이 아닌 피싱을 통한 개인정보 도용으로 보이며 방지를 위해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NHN은 당부했습니다. 각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드래그 앤 드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전문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안 하면은 왕따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저도 그래서 겨우겨우 최근에 트위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 왕따는 저도 가끔 왕따 당하는데요. IT와 관련 없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트위터 이야기 왕따 당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아직까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가 이렇게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IT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그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얼리 어댑터 그룹들에는 많이 확산이 되어 있죠. 그게 바로 SNS 서비스죠. 예. SNS인데 기존에 뭐 미니홈피, 싸이월드 미니홈피나 뭐 블로그 이런 것들도 SNS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런 것들과 요즘에 뭐 트위터와의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SNS 그러면 그냥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그 메신저, 그리고 블로그, 싸이 홈피 이런 것들도 다 SNS라고 할 수가 있어요. SNS와 이제 이메일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 프로필이 없잖아요. 그렇죠? 프로필은 없고 단지 제 이메일 계정만 있지만 미니홈피가 됐건 트위터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뭐 이런 것들은 제 프로필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에 대한 간략한 정보, 제 계정이 같이 나와 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메일은 1대1 관계로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그리고 메일을 주고받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로 끝나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가 저와 그리고 아나운서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나운서님과 다른 친구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SN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미니홈피 같은 거,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거와 또 트위터의 차이는 뭐 그런 개방성에 또 사소한 차이가 있는 거겠죠? 일단 좀 실시간성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로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게 제일 크겠죠. 예,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하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나한테 온 메시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위터가 다른 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이제 페이스북이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은 제가 제 지인의 그 공간에다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차이가 있겠죠. 블로그는 구독만 할 수가 있지만 페이스북은 흔적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에는 담벼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유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해외에서는 이미 조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갑자기 요즘에 활성화를 띠고 있는 걸까요? 사실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들어온 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국내에서도 다 이용자들이 생겨났는데 갑자기 급성장했던 시점이 작년 12월 아마 초쯤인가 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폰 3G가 이제 출시가 됐을 때였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판매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판매되는 그 수량만큼 그 이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아닐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휴대전화 단말기 회사들이 내놓은 폰들이 다 라인업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또 주력을 하고 있고.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SNS도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만이 SNS가 아니라 예전에 있던 것들도 다 SNS였다라고 하셨잖아요. 국내에서는 SNS 원조를 일단 메신저 빼고 메신저는 제외하고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싸이 미니홈피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요 정도의 이제 바운더리 안에서 SNS 원조가 뭐냐라고 하면 I love schoo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원조로 꼽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 SNS를 이제 꼽히는 건 싸이 미니홈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국내에서 가장 최대 SNS는 싸이죠. 네이트. 싸이 미니홈피와 네이트 메신저. 그것들이 90년대부터 시작이 됐었죠. 예. 90년대 중반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SNS도 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무궁무진하게 진화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진화가 계속될 걸로 보시나요? 지금은 그 SNS를 하나의 그 매체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그 SNS 공간 안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트위터를 하기 위해서는 트위터로 들어가야 되고 페이스북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야 되고
미니홈피를 하기 위해서는 미니홈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래에는 그런 모든 SNS가 우리 일상 속으로 그냥 녹아 들어오게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 각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정해놓은 그 플랫폼 안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SNS를 통해서 지인들과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SNS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참 은근히 매력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뭐 순기능들, 장점들 말고도 단점이 또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점들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물론 그렇죠. 뭐 좋은 이야기하고 남 칭찬하고 그러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론 비판도 해야 되고 뭐 쓴소리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소셜 미디어라는 게 대부분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야기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좀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셜 미디어가 단지 그 미디어 플랫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에는 모든 일상이 다 녹아 들어가게 될 텐데 소셜 미디어를 아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격차가 분명히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중독성이요? 예. 맞아요. 중독성이 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 그런 조사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눈 뜨자마자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 페이스북부터 열어서 보고. 예.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러면 글을 올리는 순간 이제 그 트위터를 들여다봐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네, 오늘 이렇게 SNS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참 준비한 질문보다 이제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점점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길어진 것 같아요. 나머지 더 궁금한 얘기들은 저랑 1대1로 트위터에서 다른 분들도 같이 보시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노하우 팡팡에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나온 제품 소식입니다. 북큐브 네트워크스는 2잉크 기반의 6인치 전자책 B815를 선보였습니다. 쿼티 자판과 와이파이, 전자사전 기능을 탑재하지 않고 독서 기능에만 집중했으며 가격은 14만 9천 원으로 국내외 출시된 전자책 단말기 중 가장 저렴합니다. 도시바 코리아는 도시바 25주년 기념 노트북 포테제 R700을 출시했습니다.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와 ODD를 탑재했으며 13.3인치 모니터에 두께는 25.4mm, 무게는 1.42kg입니다. 인텔과 공동 개발한 에어플로우 쿨링 테크놀로지로 외부의 공기를 직접 빨아들임으로써 부품을 직접 냉각시킵니다. 대용량 6셀 배터리로 최대 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노베이션 TMU는 해외 케이스 브랜드 비트피닉스를 국내에 공식 런칭하고 중고급형 게이밍 케이스 2종을 발표했습니다. 고급형 제품인 콜로서스는 LED 장식이 특징으로 8개의 PCI 슬롯과 USB 3.0 단자 2개를 장착하고 앞뒷면과 상단에 펜을 채용했습니다. 중급 케이스 서바이버는 앞면과 윗면에 펜을 장착했으며 USB 3.0 단자 2개와 eSATA 단자 1개를 탑재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